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의 권소장입니다. 우리가 그전부터 음악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지만 미술은 타고나지 않으면 경지에 오를 수 없다는 얘기를 흔히 들어왔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예능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 영상부터 몇 편에 걸쳐 조선 천재 화가들의 삶과 그 활약상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선의 3대 천재 화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조선 전기에 활동했던 조선의 화성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겸재정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화단의 팔방미인 단원 김홍도와 양반 풍속도의 달인 혜원 신윤복을 대표주자로 꼽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장승업과 김득신도 이들 못지않는 명품 화가들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풍경화, 풍속화, 인물환야에 따라 이 5분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김홍도는 수려한 산수화부터 사진 같은 기록화와 인물화, 그리고 선비정신이 깃든 사군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백 점의 그림을 남겼고, 특히 서민들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풍속화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선 화단의 갑 중의 갑인 단원 김홍도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김홍도의 유명한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곁들여져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지식 충전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의 예술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도로명이나 한 지역의 지명으로 이름을 올린다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역량을 인정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단원 김홍도인데요. 그의 출생지는 안산이었고, 안산의 단원군은 김홍도의 호를 따서 지어진 지역 명칭이며,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가 많았던 단원구 또한 그의 호와 연관된 교명입니다. 일개 중인 신분으로 오로지 그림 하나로 빛을 발했고 파격적으로 양반만 누렸던 관직에 오르기도 했으니 김홍도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기에 조선의 불문율인 반상의 법칙을 깨부순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의 호는 단원, 단구, 서호, 시화사, 접시홍 등등 많은 호가 있지만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원이라는 호는 김홍도가 평소 존경했던 명나라의 문인화가 이유방의 호를 따서 좌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화사나 접시홍은 모두 술과 관련된 것으로 술 취한 환쟁이 매번 취하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평소 술과 해악을 즐겼던 김홍도의 서민적 취향과 잘 어울리는 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인물됨은 신선 같아서 화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의 스승 강세양도 김홍도의 사람됨에 대해 말하기를 눈매가 맑고 용모가 뛰어나서 신선 같은 기운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걸로 봐서 그의 용모는 꽤 준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인 1745년 영조 21년에 경기도 안산에서 무녀 동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김홍도의 어린 시절은 강세왕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림을 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홍도의 성장기는 강세왕이 쓴 단원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는 김홍도와 교분에 대해 말하기를 어린 나이에는 사제관으로, 중간에는 한 관청에서 일하는 동료로, 나중에는 예술계의 직위로 함께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김홍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고 그의 어머니는 물론 주변에서도 이 아이는 그림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훌륭한 스승에게 제대로 배울 것을 권했습니다. 마치 조선을 주름잡던 화가 강세항이 안산에 내려와 살고 있었고 김홍도는 친척의 소개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홍도의 몇 점의 그림을 살펴보던 강세항은 믿기지 않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그림 솜씨가 놀랍구나 하며 제대로 그림 공부를 하면 장차 훌륭한 화가가 될 듯하구나. 앞으로 우리 집에서 그림 공부를 하도록 하거라 하며 극찬을 하며 제자로 수락하니 이로써 강세왕과 사제의 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김홍도의 타고난 재능도 훌륭했지만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강세왕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홍도는 스승 강세왕의 밑에서 그림과 글을 기초부터 착실히 배웠고 그림뿐 아니라 그림의 격을 높이는 글씨도 익히게 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강세왕과 김홍도는 평생의 인연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단원기라는 기록을 남긴 걸로 봐서 제자에 대한 좋은 평가와 애틋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김홍도는 스승인 강세왕을 통해 그림 실력도 일취월장하였고 솜씨 좋은 화가들과 인맥을 쌓으며 식견을 넓혀갔으며 마침내 스승의 추천으로 20대 초반에 왕실에서 운영하는 도화사라는 관청의 화원이 되게 됩니다.
당시 중인 출신의 화가들이 도화사의 화원이 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김홍도가 도화사에 입성하자 이미 그의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김홍도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김홍도는 도화사에서도 그의 천재성을 드러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1773년 29살의 젊은 화가 김홍도는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책임자인 어진도사에 발탁되었고,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화원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1791년 김홍도는 임금의 초상화를 잘 그린 공로로 정조에게 절대 신임을 얻으며 김홍도에게 벼슬을 내리는데, 김홍도는 충청도 영풍지역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문과시험에 응시도 못하는 중인 출신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현감이 되어서도 붓을 놓지 않았으며 이 와중에도 옥순봉, 도담삼봉 등 주변의 수려한 풍경을 담은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1795년 김홍도는 화가로서는 다시 없을 중요한 직책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때는 정조가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이 되던 해였는데, 왕실에서는 대규모 화성 행차와 회갑면을 준비했고 행사의 모든 과정은 김홍도의 책임 아래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예술적 가치를 넘어 한 역사를 기록한 소중한 유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려진 시흥한 어획열도를 보면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고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엿장수도 등장하는 등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행사는 마치 온 백성의 축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조는 권위에 가득 찬 임금이 아닌 온 백성과 마음을 함께한 성군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조는 어느 날 김홍도에게 명합니다. 내 붓끝에서 내 꿈을 실어도 되겠느냐.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숨김없이 그려오라 하고 명합니다. 그때 그려진 그림들은 다른 풍속도첩에 수록이 되어 있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려진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작품과 그 해설을 덧붙여 소개를 드리면, 우선 대표적으로 서당 풍경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서당의 한 아이가 회초리를 맞을 일이 두려워 댄입을 느릿느릿 풀며 훌쩍이고 있고, 훈장님의 표정은 무섭지는 않고 우는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입을 가린 채 질문에 답을 가르쳐주는 학동도 있고, 아이의 책을 쓱 밀어주며 답을 알려주는 듯한 아이도 있습니다. 장가를 일찍 갔는지 갓을 쓴 학동의 모습과 혼나는 게 웃긴지 킥킥거리는 아이도 보이는 등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김홍도는 울고 있는 아이들과 갈등하는 훈장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들을 표정과 입고 있는 옷의 주름선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함성 소리가 있어 가보니 씨름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씨름판의 열기는 뜨거웠고 구경꾼과 선수들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장면을 보고 김홍도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승패가 막 갈리기 전에 이 그림에는 무려 22명의 인물들을 각기 다른 모습의 개성을 살려 화폭에 담아냈으며, 두 선수가 벗어놓은 가죽신과 집신으로 신분을 알 수 있으며 양반과 일반 백성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씨름을 즐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어디선가 은은한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립니다. 6명의 악공에 둘러싸여 한 아이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 볼에 힘을 주어 피리를 부는 악공과 마치 하늘 높이 올라가려는 듯 무동의 춤 사이는 흥에 겨워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김홍도의 붓도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그려낸 그림이 무동이라는 작품입니다. 배경 없이 그려진 이 그림의 특징은 선과 구도입니다. 굵어졌다 가늘어지고 선명하다 흐려지는 선을 구현하며 현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대담한 원의 구도이며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김홍도만의 독특한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밖에 김홍도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다니며 타작하는 모습, 우물가의 모습, 빨래터의 모습, 주막의 모습 등 백성들의 실생활을 생동감 있게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정조는 김홍도의 생생한 풍속들을 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정조는 김홍도 덕에 실제 백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셨으니 애민의 화신으로 칭송받을 만한 성군이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김홍도는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의 실생활을 화폭에 사실적으로 담아냈으며, 백성을 위한 정조의 정책과 김홍도의 천재적인 재능이 콜라보되어서 예술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고, 17세기에서 18세기경
경제발전과 서민의식의 발달로 정감 있는 다양한 풍속도가 예술의 한 흐름을 꽃피우고 있던 그 중심에는 김홍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의 버팀목이었던 정조가 돌연 승하게 되면서 개혁을 이끌었던 관료들도 힘을 잃게 되었고 김홍도 역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곤고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늦가을의 정치가 담긴 추성보도에는 외로움이 물씬 묻어나며 노년의 김홍도와 닮아있는데 이 그림이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수많은 풍속화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는 조선 후기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마치 사진처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상 조선 후기의 진정한 환쟁이 김홍도 이야기였습니다.